자, 오늘 28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오랜만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좀 몸집이 있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음봉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오늘 마감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단타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단타가 아니신 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도 스윙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진입 시점을 놓쳐서 지금까지 단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진 다음에 한 방에 복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복구가 된 시장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스윙 투자로 쉽게 접근을 못했습니다. 저도 스윙 투자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입 타이밍을 놓쳤으며 원래 스윙 투자라는 게 저에게는 단타보다 조금 더 엄격해야 됩니다. 단타보다 비중이 좀 더 높게 들어갈 수 있으며 손실이 날 경우에는 단타보다 잃는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매수하자마자 손실이 나지 않고서 편하게 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제가 스윙 투자만 하면 손절선도 정해놓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매수하자마자 반응을 주어서 일단 플러스 보고 시작하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냥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든다고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유리한 자리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보고 시작하며 나중에 몇 퍼센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쉽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원하는 조건이 올 때까지는 당분간 스윙 투자를 안 할 예정이며 제가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입 타이밍을 놓쳐서 단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이 간단하게 무엇이냐면 적당히 행보하는 시간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일정 수준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예쁘게 타면서 일정 기간을 좀 지켜줘야지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보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 뒤에 예측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 이 주가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거에 따라서 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오늘 종목과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오늘 코스닥 수급 기관 쪽에서 이렇게 쌍끌이 매도로 패대기 친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억이 투신 쪽에서 하루에 거의 1000억 가까이 나간 기억은 거의 없는데 오늘 투신 쪽에서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나왔는지 그런 거는 체크를 해줘야 되며 코스닥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랑 외국인이 포기했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4%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코스피도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마이너스 1%까지. 코스닥이 좀 크게 무너진다면 뭐 하루에 1%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3, 4% 이상 무너지게 된다면 코스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완전히 갈렸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매매하는 종목에서는 코스닥 종목이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이어가려 하려면 코스닥 종목 쪽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도 관심있게 보고서 대응할 만한 종목이 전부 다 코스닥입니다. 뭐 삼성전자도 오늘 좀 잘 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스윙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기간에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매도 상위를 보겠습니다. 매도 상위 알테오젠이 매도 상위에 잡혔는데 알테오젠 쪽에서 기간의 매도 쌍끌이 매도가 나옴에도 주가는 꾸준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상태인데 뭐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나가던 것들 에코프로 BM 여기서도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으며 2차전지 관련주에서 이렇게 차익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들 전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크윙이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신나게 매수하면서 올렸다가 지금 이틀째 강한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골고루 다양한 업종에서 매도가 나왔으며 얘들이 아무리 단타라고 하지만 이렇게 매도한 그 다음날에 바로 이렇게 사줄지 그거는 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관 투자자가 짧은 단타라고 하지만 이렇게 패대기를 쳤는데 그 다음날에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지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매수가 그 다음날에 들어오긴 합니다. 들어와봤자 그냥 조금 들어온 다음에 또 이틀 뒤에 나가고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 투자자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 상위가 시젠, 동아기업,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는 이제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얘들이 이제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 번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10만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매수세가 평소에 비해서 작은 편입니다. 지금 기관 상위 수급은 시젠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시면 한진칼이 오늘 반응을 안 주었고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괜찮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했습니다. 장중에 잠깐 급등해서 그대로 폭락시키고 좀 안 좋은 패턴만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마음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계속 붙을 때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붙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거래량이 지속이 될 때 일정 수준 지속이 되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줄 때 오늘처럼 잠깐 거래량이 나오고 끊기고 잠깐 나오고 끊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정도 거래량을 유지해 줄 때 그때만 매매를 하는 게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또 거래량이 안 붙을 때 올렸다가 내리고 이게 그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으며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급등할 때는 평소와 거래량이 눈에 띄게 다르기 때문에 신고가 상태에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다르다 싶으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랜드가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했는데 이게 하락으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에 실린 장대 음봉이 나온 셈인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바이오팜이 상장한 다음에 그랬어도 됐을 것을 어제 5시 반쯤에 안 좋은 뉴스를 띄우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선 여기서 다시 고점을 뚫어줄 준비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든 하락하는 종목이든 전부 다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1%에 시작해서 7%까지 반등했습니다. 반등을 정말 빠르게 하다가 여기서 시초가를 못 지켜주었는데 시초가를 못 지켜주고서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빅텍이 올라왔는데 시젠이 2위, 빅텍도 3천억 원 이상,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한 종목인 티플렉스, 어제 영상에서도 이걸 봤었는데 티플렉스랑 노바텍이 있다면 그래도 노바텍보다는 티플렉스가 모양이 좋아가지고 그냥 노바텍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하고 티플렉스만 매매를 했습니다. 노바텍은 장대 음봉,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상승, 티플렉스 영향으로 시간의 거래 상승했지만 아무래도 모양을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예쁜 모양을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거 두 개의 차이점,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차이점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일단 둘 다 여기까지, 이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둘 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둘 다 괜찮지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5월 22일 그리고 이것도 5월 22일,
이거는 26% 상승, T플렉스는 10% 상승. 이게 좀 더 적게 상승했으며 어제 시장에서 반응을 주었을 때는 T플렉스가 먼저 상한가, 이것도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만 비교해 봤을 때 노바텍보다는 T플렉스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오름폭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적게 오르고 그리고 이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T플렉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초가를 좀 지켜주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단타를 치고선 나오긴 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이 잠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 팔고 나가서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웠는데 이거는 뭐 시초가를 기준으로 작정하고 단타를 칠 수 있겠지만 이미 이틀 동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에서도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틀 동안 시세가 나와서 이거는 내일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파스도 시초가 회복 이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전날에 상한가 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항상 시초가를 기준으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시초가를 회복하기 전에 그때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C 테크, 이거는 시가총액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일양약품이 마지막에 수직으로 상승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전 고점을 뚫어준 상태. 일단 차트가 예쁘고 내일 시장에서 이 정도 이상 거래량이 몰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시젠입니다. 시젠이 드디어 돌아왔는데 현재 주가가 12만원, 12만원 위에서 마감했으며 어제 고점이 12만 300원, 어제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00원, 700원 고점을 뚫어주면서 마감을 했으며 현재 차트 상태는 예쁜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안전하게 따라가면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이때 10만 4천원까지 하락했다가 전 고점을 깨고 나서 계속 전 고점을 지켜주게 되니까 이 전 고점에서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뭐 현재는 중요한 가격이 이 가격이라 생각하며 현재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고점까지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고점까지 거리가 좀 멀다면은 공략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다시 전 고점까지 거리가 좁혀지면서 이거 한 번만 VI가 걸리면은 고점 돌파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젠도 매매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때 급등할 때 거래량이 2천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최근 거래량이 하루 400만 주, 300만 주, 100만 주.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바로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오든 아니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0시, 11시 아니면 점심시간, 아무튼 거래량이 올라와서 꾸준히 유지가 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차트 모양이 예쁘고 그동안 들어왔던 기간의 수급이 끊기지 않고서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걸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알콜도 같이 보고 있는데 한국알콜이 8% 상승하면서 마감하였고 장 마지막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정도, 그리고 아까 시제는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뭐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현재 한국알콜도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VI만 걸려준다면은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 22일 이때부터 반응을 주기 시작했는데 4월 22일 보시면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주포가 되어서 상승을 시켰는데 그 뒤로는 알아서 고점 돌파, 그리고 한참 쉬다가 다시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 모든 종목을 패대기 치는데 이 시젠과 한국알콜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첫 번째 VI만 걸려준다면 두 번째 VI까지 걸리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았으며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대응 방법은 장 시작하고 나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시초가 위를 유지해 줄 때 오늘 한진칼처럼 그냥 시작한 다음에 거래량 잠깐 물렸다가 거래량 죽어버린다면
이때는 좀 힘들게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가려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시초가 위에서 확실하게 나와줘야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오늘 시세가 나왔는데 최근에 26일날 25% 오를 때까지 이때 거래량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거래대금을 몰고선 급등하는 급등주는 하루 종일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장 초반에 제가 시젠이랑 한국알콜에서 어떤 거래량을 원하냐면 두산 퓨얼셀처럼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거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유지가 되니까 시세가 나오고 근데 거래량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냥 잠깐 올랐다가 팔기 바쁘고 이 한진칼과 두산 퓨얼셀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하루 종일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